배신자, 스칼렛 핀퍼넬, 에모스카 오르치 단편소설.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지 않은 지는 좀 되었다. 무엇이 나의 주인 고귀한 신사분 쿨스터드를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예리한 스포츠맨에서 무뚝뚝하고 불만이 많은 지지자, 이름뿐인 동조자로 만들었는지는 하늘과 그의 양심만이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궁핍이 그를 나쁘게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상습적인 도박꾼이었고 아주 많은 돈을 잃어왔다. 그런데 스칼렛 핀퍼넬 연합은 그 구성원들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때로는 돈의 희생도 요구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수장에 대한 질투가 쿨스터드의 정직함을 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연합에 대한 그의 충성의 맹세가 정신적으로는 오래전에 깨져버렸다는 것은 확실했다. 배신 행위가 그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불굴의 낙관주의와 거의 미친 듯한 태평함을 가진 스칼렛 핀퍼넬은 쿨스터드의 배신 행위를 믿지도 않았고 그것을 주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 연합은 심지어 그에게 당면한 모험에 합류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한동안 연합이 맡고 있던 일들 중 가장 위험한 모험 중 하나였는데 이미 처형당한 불행한 말이 앙투아네트의 식솔들 중 몇몇의 여성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녀의 가정부들과 충실한 종들, 순교한 여왕에게 연약한 지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 말이다. 그녀들의 충직한 입술은 여왕에게 경고의 말들을 들려준 것들이기도 했다. 때는 1793년 11월의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다. 베르시의 거리의 빈집 지붕 위로 빗방울이 뚝뚝뚝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추운 겨울 아침에 창백한 빛이 커튼이 없는 창문을 통해 슬며시 들어왔고 단지 아이일 뿐인 어린 소녀의 창백한 얼굴에 그 이상한 회색빛이 살짝 닿았다. 소녀는 흔들거리는 의자에 의기소침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 있는 거칠거칠한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기대고서 눈물이 가득한 눈을 가늘고 더러워진 손가락으로 공허하게 더듬고 있었다. 방의 더 먼 각도에서는 어두운 옷을 입은 키가 큰 사람이 짙은 그림자를 만들며 조용한 어둠 속에서 분위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계속 굶주렸어요. 소녀는 감당하기 힘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와 저와 아이들은 충분히 비참해요. 주님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직했어요. 방의 그 어두운 구석 속 그림자에서 재빨리 억제된 감정의 소리가 나왔다. 정직. 남자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소녀에게 마치 육체적인 통증을 느끼듯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당신 나라의 적들을 숨겨주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그게 정직한. 하지만 그는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재빨리 말을 멈추었다. 그의 현재 목표는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어둠에서 나와서 모든 외모에서 열의를 보이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옆에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여윈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쉰 목소리를 부드러운 어조로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본.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치 작은 어머니처럼 가난한 맹인 아빠와 두 소년을 위해 희생했던 당신 말이에요. 내 유일한 희망은 당신이 당신 나라의 가장 비열한 적을 고발함으로써 나라로부터 감사함의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애국심의 행동은 당신과 당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슬픔이나 욕망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 데려다 줄 겁니다. 그 목소리, 호소, 사랑의 표정은 불쌍하고 순진한 소녀가 저항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고귀한 신사부는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 친절했고 너무 착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이 영국 귀족들이 이곳에 왔을 때 상당한 양의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틀 전 그들은 마치 정의로부터 도망친 범인들처럼 숨을 곳을 찾았다. 그들은 그녀 이본과 그녀의 맹인 아버지와 두 명의 남동생들이 있는 이 허물어져가는 버려진 집으로 밤중에 들어왔다. 어쩌면 파리의 거리에 서 있거나 구걸을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거칠었던 때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5명이 함께였는데 한 명이 지도자로 보였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깊은 푸른색 눈을 가졌으며 벌레 먹은 오래된 석가래를 따라 울려 퍼지는 즐거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팔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고귀한 신사부는 그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었다. 첫날 밤 이본이 평상시 자던 방의 구석으로 떨면서 기어가고 있을 때 고귀한 신사분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영국 귀족들이 두려웠고 그래서 가족들과 그 버려진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었다. 하지만 지도자로 보이는 그가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너무 친절하고 착해 보였고 맹인인 아빠에게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며 프랑수아와 클로비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억지로 참을 만큼 즐거운 농담들을 건넸다. 하지만 늦은 밤에 고귀한 신사부는 그녀의 고귀한 신사분 그녀는 곧 그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녀에게 다가와서 너무 아름답게 말을 걸었다. 그녀 불쌍한 소녀는 어떤 음악도 그렇게 달콤하게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이틀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고귀한 신사부는 외롭고 버려진 집안에서 종종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이보는 마치 그녀가 천국에 사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맹인 아빠와 두 남동생을 데리고 거리에 구걸을 하러 나갔지만 아침에는 영국 귀족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그들에게 수프를 만들어 주었다. 아,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영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고귀한 신사분 그녀의 고귀한 신사분은 그녀에게 이 영국인들 그녀의 친구들이 스파이이고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민 로베스피에르와 공공안전위원회에 가서 그들에 대한 모든 것과 비밀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애국자로서 그녀의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쌍한 이보는 크게 혼란스러웠고 깊이 고민했다. 왜냐하면 물론 고귀한 신사분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가난한 작은 가슴 안에 있는 양심이 울부짖었고 이 친절한 영국인들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끔찍한 것이었다. 이본, 고귀한 신사분이 그녀의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음악처럼 들리는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의 작은 이본 나를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마음을 다해 믿어요, 고귀한 신사분. 그녀는 열렬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친구를 배신하겠다면 믿겠어요? 믿어요, 고귀한 신사분. 당신이 하는 것이라면 뭐든 옳고 좋은 것이겠죠? 무한한 안도의 한숨이 그의 입술을 빠져나왔다. 이리 와보세요. 더 잘됐네요. 그가 그녀의 뺨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작은 소녀요. 여기 있는 우리 중의 대장은 세상에 알려진 가장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악당입니다. 그는 스칼렛 핀퍼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스칼렛 핀퍼넬이라고요. 이보는 미신적인 경외심으로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인민재판소가 정당하게 선고한 죽음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공공안전위원회의 강력한 손에서 귀족들과 배신자들을 구출한 비밀스러운 영국 남자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보았다. 이 스칼렛 핀퍼넬은 고귀한 신사부는 잠시 후 진지하게 말했다. 나의 가장 가혹한 적이기도 합니다. 거짓말과 약속으로 그는 나를 그의 스파이 행위와 배반 행위에 동참하도록 유도했고 내 온 영혼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은 이 증오스러운 속박에서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녀요. 당신은 내가 다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그리고 당신의 발 앞에 나의 사랑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워졌고 천국 같은 말들을 속삭이는 그의 입술은 그녀의 귀와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 위대한 신사는 집이라고는 이 비참한 오두막뿐이고 맹인 아버지와 반쯤 굶주린 두 명의 남동생이 있는 비참한 작은 불황아를 사랑했다. 그 때문에 고귀한 신사분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바로 그녀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본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정직과 배반에 대한 지각이 그녀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한 남자의 팔 안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자신을 던진 순진한 여성의 원시적 본능보다 더 강했어야만 했을까? 더 예리했어야만 했을까? 마음을 사로잡힌 이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게 무엇을 시키려는 건가요? 고귀한 신사분 쿨스터드 경은 만족해하며 일어났다. 들어봐요, 이본. 그는 말했다. 당신은 그 영국 남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에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는 나를 믿었고 또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오늘 오후 해질 무렵 나와 다른 세 사람이 걸어서 쿠르베부아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겠군요. 우리 대장이 기다리는 동안 말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다른 세 명의 신사분들이 어디를 가는지 몰랐어요. 고귀한 신사분.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몇몇이 4시에 출발한다는 건 알아요. 나는 여기서 당신의 대장을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가 몇 시에 돌아올 거라고 말하던가요? 그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에게 그가 돌아올 때 친구들을 데려올 거라고 말했어요. 숙녀 한 분과 2명의 어린아이들을요. 그들은 춥고 배가 고플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고 용감한 영국 신사가 그들을 이 끔찍한 파리에서 데리고 나가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려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용감한 영국 신사는요, 아가씨. 고귀한 신사분은 비웃으며 되받아쳤다. 끔찍한 스파이 짓을 하는데 열중해 있습니다. 숙녀와 2명의 아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손안에 놓이게 된 순진한 도구들입니다. 내가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게 되면 그는 그들을 공공안전위원회에 넘겨줄 겁니다.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 분명한 위원회의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본 당신이 지금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오, 안 돼요, 안 돼요. 그녀는 열렬히 외쳤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고귀한 신사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해질 무렵에 그는 그녀조차도 간신히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고 말했다. 나와 3명의 다른 사람들이 길을 떠나면 내가 전에 말했던 도핀의 거리에 있는 집으로 곧장 가세요. 어디인지 알고 있죠? 오, 그럼요, 고귀한 신사분. 그 허물어져가는 낡은 건물과 그 위에 있는 너덜너덜한 붉은 깃발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문을 밀어서 열고 당당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시민 로베스피에르와의 대화를 요청하세요. 로베스피에르? 어린 소녀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본.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와 나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로베스피에르는 아주 친절하게 당신 말을 들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되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비밀스러운 영국 남자들의 일당이 이 집에 숨어 있다고 말하면 돼요. 그들의 대장이라고 알려진 스칼렛 핀퍼넬이 있다고요. 나머지는 로베스피에르에게 맡기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알겠죠? 그것은 진실로 매우 간단했다. 어린 소녀는 더 이상 고귀한 신사분이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련된 연설로 이야기한 추악한 일에서 뒷걸음치지 않았으며 자신을 속이기 위해 열심히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녀는 어리고 예뻤으며 이보는 배신자의 손에 든 밀랍 인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그녀에게 주는 것은 아무런 비용도 필요 없는 사랑의 말 몇 마디와 여전히 적은 희생만이 요구되는 키스로 충분했다. 세컨, 도핀의 거리에 있는 집의 1층 낮은 석가래가 있는 방 안에는 침묵만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피에 굶주려 있고 가장 혁신적인 클럽인 코르들리에 클럽의 회장인 시민 로베스피에르는 막방으로 다시 들어온 참이었다. 그는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다. 짙은 담배 연기에 밀폐된 공기를 통해 그는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짧게 말했다. 그를 잡다니. 누구를? 방의 구석구석에서 쉰 목소리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그 영국 남자를. 지도자가 대답했다. 스칼렛 핀퍼넬. 길어진 외침소리가 격해졌다.
우리의 갇힌 굶주린 야생 짐승들에게 예기치 못하게 소량의 육즙 많은 살덩어리가 던져졌을 때와 다르지 않은 외침 소리였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그를 잡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질문들이 사방에서 로베스피에르에게 퍼부어졌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몸에 딱 맞는 코트, 맵시 좋은 바지를 입고 레이스 크라바트를 멋지게 장식한 로베스피에르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소음이 다소 잠잠해질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스칼렛 핀퍼넬은 베르시의 거리에 있는 버려진 집들 중 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전의 승리의 외침만큼이나 격렬한 조롱의 고함 소리가 그의 연설 나머지를 삼켜버렸다. 하! 그 저주받은 스칼렛 핀퍼넬이 얼마나 자주 외딴 집에서 혼자 있는다고 합니까? 시민 쇼블랭은 외딴 집에서 몇 번이나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기름기 있는 이마 위를 수치 적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덮고 있는 무뚝뚝한 로베스피에르는 저속한 경멸의 말들을 내뱉었다. 그의 셔츠는 튼튼한 가슴과 거칠고 수치 많은 피부를 드러내며 목 부분에서 열려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그를 잡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 로저. 로베스피에르는 동요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영국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가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방 안의 열기는 점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더러워진 천장의 기름 램프는 낮게 깜빡였다. 그리고 강렬하고 붉은 빛이 3색의 모자 장식 귀에 던져졌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모자 장식에는 욕망과 증오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와 같은 붉은색이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욕망과 확신에 찬 난폭한 승리로 상기되었다. 정보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마침내 로저가 물었다. 한 소녀죠. 로베스피에르가 짧게 대답했다. 이름은 이본 르보. 그녀와 가족들은 국어를 하며 삽니다. 맹이 아버지와 남동생이 둘 있죠. 그들은 베르시의 거리에 있는 버려진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냅니다. 5명의 영국인들이 지난 5일간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소녀는 그가 스칼렛 핀퍼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 사실을 더 일찍 말하지 않았습니까? 군중 중 한 명이 의심하며 투덜거렸다. 두려웠겠죠, 내 생각으로는. 아니면 영국 남자가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는지도.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녀를 곧장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앞서서. 우리가 그 집을 포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가 집에 머무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영국 남자는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나는 파리의 모든 관문에 공공안전위원회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도시에서 누구도 나가지 못하도록 경비하라는 엄명을 전달하는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랑스러운 도전에 몸짓으로 머리를 뒤로 젖히며 덧붙였다. 시민 여러분 중 누가 오늘 밤 사람 사냥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난폭한 환희의 끔찍한 포효가 사슬에 달린 깜빡이는 램프가 흔들릴 만큼 크고 깊게 이어졌다. 계획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뒤따랐고 널찍하고 수치 많은 가슴과 움푹 패인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에 숨어있는 증오의 눈빛을 가진 로저가 무리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 30명의 무장한 애국자들은 결연하게 어쩌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일 수도 있는 한 남자를 잡기 위해서 출발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버려진 집에는 몇몇의 귀족들도 함께 숨어 있을 것이었다. 소녀 르보는 여성 1명과 2명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30대 1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스칼렛 핀퍼넬이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 노트르담의 종탑에서 6시를 알리는 커다란 종소리가 울렸고 11월의 차가운 이슬비 아래에서 떨고 있던 해진 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은 30명의 남자들은 베르시의 거리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추위와 비를 신경 쓰지 않고 조용하게 걸었지만 눈은 그들의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저 멀리서 피 냄새를 풍기는 저녁 공기 속에서 그들이 코를 벌른거리고 있었다. 베르시의 거리 끝에서 무리가 멈추었다. 앞쪽에는 약 200m 정도 앞 해진 스카프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맨발로 진흙 속을 달리고 있는 이본 르보의 작은 몸집이 가끔씩 감박거리는 거리의 가로등이 비추는 간헐적인 빛의 조각 속에서 잠깐 보였다가 다시 한번 그 너머의 새까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베르시의 거리는 길고 좁고 포장되지 않았으며 희미한 빛만이 있는 거리로 뒤쪽은 요새의 경계선에 인접해 이었다. 거리 전체가 낮고 불규칙적인 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앞쪽을 제외하고는 다른 통로가 없는 꽉 막힌 거리였다. 거리의 중간쯤 버려진 집에는 지붕과 굴뚝의 잔해들이 유령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커튼이 없는 창문에서 나오는 거인의 눈과 같이 반짝이는 아주 작은 노란색 불빛이 집벽을 관통하고 있었다. 로저는 그 빛을 가리켰다. 저것이 우리가 마침내 찾아낸 사냥감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축축한 밤의 공기는 갑자기 30개의 펄떡거리는 심장이 내뿜는 증오의 모든 열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껏 그들을 속이고 조롱하고 너무나 자주 그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스칼렛 핀퍼넬이 거기에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들은 30명이었고 모두들 결연하고 필사적이었다. 어둠은 매우 짙었다. 이제 무리는 조용히 그 집으로 접근했고 60m를 남기고는 다시 멈추었다. 쉿! 속삭이는 소리가 너무 낮아서 자욱한 안개를 통해 살랑거리는 바람처럼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누구야? 로저가 빠르게 물었다. 이본 르보예요. 그가 거기 있습니까? 속삭이는 소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그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집 주변의 사람들을 본다면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집을 포위한 사람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밤이 극도로 어두우니까 그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의 속삭임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는 돌벽을 꿰뚫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로저는 몸을 떨었다. 모든 억압자들의 심장 부근을 강타하는 스칼렛 핀퍼넬의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주는 미신적인 두려움이 갑자기 이 남자를 움켜잡았다. 그는 노력해보았지만 코르들리의 클럽의 낮은 천장 아래에서 무리의 지도자로서 그가 처음 보여주었던 행동만큼 용감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소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거칠게 명령했던 흔들림 없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는 그의 부하들을 향해 다시 한번 돌아섰다. 행동계획은 로베스피에르의 지휘 아래에서 클럽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물론 그곳이 요새화된 거리라는 점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군사 규정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집들의 벽은 문이나 창문 없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솟아 있었고 무너진 난간과 허물어질 것 같은 지붕들은 지면에서 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 그들이 노리는 버려진 집은 그런 식으로 건축된 집들 중 하나였다. 집이 속한 건물 일부는 누군가 살고 있었지만 이외 부분은 오랜 시간 버려져 있었다. 그것은 일련의 집들 중 앞쪽에 있었고 그러므로 시야를 확보해야만 했다. 로저의 명령에 의해 정렬해 있던 남자들은 그들의 여윈 몸을 반대쪽 집들의 벽에 바짝 붙였고 그 이후에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 위에 지늘게 얼어버린 맨발로 해진 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흠뻑 적시는 가늘고 얼음 같은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것 난폭한 심장들이 거의 폭발할 듯이 뛰는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 굶주림이 창자를 갉아먹는 동안 식량을 기다리는 것, 바싹 마른 혀가 입속 천장에 달라붙는 동안 마실 것을 기다리는 것,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며 어두워진 도시의 울부짖음이 차례차례 잠잠해지는 동안 복수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리고 먼 곳에서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커다랗고 긴 웃음, 즐겁고 태평한 느낌에 거의 뻔뻔스럽기까지 한 웃음이 밤의 기묘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로저는 그 영국 남자가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느꼈고 그 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는 한두 마디의 중얼거리는 욕설을 들었다. 그 여우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여우굴을 파놓고 그를 기다릴 겁니다. 그는 거리를 가로질러 길을 앞장섰고 몇몇 남자들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다. 버려진 집의 문은 빗장에 걸려진 채였다.
로저는 그것을 밀어서 열었다. 그곳에는 침묵과 어둠이 극적일 정도로 지배적이었다. 오른쪽에 있는 문틀의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빗줄기 이외에는 완전한 어두움만이 있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발밑에서 들리는 판자가 삐걱대는 소리 외에는 이 비참한 공간의 안정을 휘젓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로저는 통로를 건너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어서 그의 어깨 너머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깡통 냄비에 양초 조각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것에 희미하고 깜박거리는 불빛은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 깔려있는 어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어둠 속에서 한두 개의 흔들거리는 의자와 거친 나무 테이블이 희미하게 보였고 방의 더 먼 구석에는 마치 넝마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거운 숨소리와 두려움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본, 그 비참한 더미에서 불평이 가득한 어조가 약하게 들려왔다. 그 영국 남자들이 결국 다시 돌아온 게냐? 아니요, 아니에요, 아버지. 빠르게 속삭이는 소리가 대답했다. 로저는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고 두 개의 연약한 목소리가 애처롭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 마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 중 한 명이 난폭하게 투덜거렸다. 소녀는 일어서려고 애썼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반쯤 헐벗어서는 떨고 있는 두 명의 작은 소년들은 그녀의 허름한 치마에 매달려 있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더미의 나머지는 추위로 파랗게 질린 길고 여인 다리와 팔을 가진 나이가 지긋한 남자로 보였다. 그는 쉰 목소리들이 들리는 방향을 향해 크게 뜬 몽롱한 눈을 돌렸다. 친구들이냐, 이본?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네, 맞아요, 아버지. 그녀는 그의 귀에 가깝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숨결과 비슷했다. 그들은 여기에서 영국 남자를 찾기를 원하는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그가 아직 오지 않아서 실망한 것뿐이에요. 아, 하지만 그는 올 거야, 틀림없이. 노인은 그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옷들을 이곳에 두고 갔어. 그는 분명히 그것들을 가지러 올 거야. 그리고 그의 길고 얇은 손은 방의 먼 구석을 가리켰다. 로저와 그의 친구들은 그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고 의자들 중 하나에 놓인 깔끔하게 정리된 옷 한 꾸러미를 발견했다. 먹이를 발견하고 으르렁대는 많은 야생 고양이가 그렇듯이 그들은 그 옷들에 몸을 던져서 마치 그 개어진 옷 안에 있는 비밀을 내어놓으라고 옷감과 단추들에게 강요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서로의 손으로 찢어내고 반복해서 뒤집어 보았다. 작은 접전 속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펄럭거리며 떨어졌다. 로저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움켜쥐고는 바닥에 웅크려서 그의 무릎에 놓인 종이에 주름을 폈다. 거기에는 서둘러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단어들 몇 개가 적혀 있었고 빠르게 죽어가는 양초의 희미한 불빛으로 로저는 그것들을 공들여서 읽어나갔다. 이 옷들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들을 쿠르베부아로 곧장 이어지는 징검다리 건너의 사거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쿠르베부아 교회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500프랑의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뭔가 더 적혀 있습니다. 시민 로저. 쉰 목소리 하나가 그의 귀에 가까이 말했다. 보세요. 보세요, 시민이요. 종이의 아래쪽 구석에 서명이야. 빨간색으로 휘갈겼었군. 로저는 그것을 파악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작은 꽃 같아 보여요. 그 저주받은 스칼렛 핀퍼넬 문양이야. 그리고 그는 심지어 소켓 안에서 흔들거리는 흘러내리는 양초에 대고 말을 했지만 갑자기 커다란 제잘되는 소리와 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악마의 조롱하는 웃음소리처럼 황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핀퍼넬은 별봄맞이꽃을 가리키며 동시에 스칼렛 핀퍼넬 연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폴 다시 한번 어둡고 인기척 없는 거리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진눈깨비로 변해가는 이슬비와 함께 깡마른 어깨들을 때렸다. 이 발자국 소리를 내는 것은 15명의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집을 감시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로저가 이끄는 15명의 남자들과 함께 맹인 노인 1명, 옷가지들의 뭉치를 들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 그리고 반쯤 헐벗은 2아이가 포로들처럼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쿠르베부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너머에 있는 삿거리에 세워진 표지판이었다. 마이어트 문을 지키는 경비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공공안전위원회 위원인 로저는 서류와 삼색 스카프로 무장을 과시하면서 그날 밤 로베스피에르가 명령을 무시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신비한 밤에 괴상하게 울리지 않을 사람의 목소리를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 손에 감촉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본능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조용히 나아갔다. 이 절대적인 침묵, 짙은 어두움, 가까워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목표를 향한 이 끝이 없는 여정과 이 모든 지치고 지긋지긋한 보람없는 기다림 속에는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남자들 피에 취하고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으로 귀가 먹먹해진 힘없고 무고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만족해하며 살아온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둠 속에 떠다니는 귀신 같은 형상을 보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곧 그들은 삿거리에 도착했다. 한밤의 짙은 어둠 속에서 여윈 손들이 북쪽을 향해 유령처럼 서 있는 표지판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마취관 속에 갇힌 듯 어둠에 쌓여 있었고 로저만 혼자 나아갔다. 올라, 거기 누구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더욱 크게 덧붙였다. 이봐 친구요. 베시르의 거리에서 찾은 옷가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이봐 친구요. 하지만 부드럽게 졸졸 흐르는 강저 멀리에서 조롱하듯 울려 퍼지는 구슬픈 물새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친구요. 바로 그때 쿠르베부아 교회의 시계가 밤 12시에 종을 울렸다. 너무 늦었어. 남자들이 속삭였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욕을 하지도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다. 마치 영국 남자가 그들의 복수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들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추위 속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꿰어내고는 그들을 조롱하고 바보로 만들고 마침내는 밤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또 다시 실패했다고 확신했다. 거기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징검다리를 두드리는 맨발과 나무로 만든 신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로저가 재빨리 말했다. 이봐요 이봐. 거기 있습니까? 크고 숨이 가쁜 대답이었다. 다음 순간 어둠이 살아난 것처럼 남자들이 앞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들을 잡았습니까? 그들을 놓치지 마. 고함 소리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누구를 잡아? 그들이 누군데요? 이게 뭐야? 반대쪽에서 거칠게 소리쳤다. 그 남자, 그 소녀, 그 아이들 말이야.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누구? 르보 가족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요? 정말로 어디에? 로저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나이든 남자, 2명의 소년들, 그리고 옷가지들 뭉치를 나르고 있던 소녀를 부르는 소리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그들을 찾기 위한 신속한 수색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도대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추적자들 속에서 쉰 목소리들이 외쳤다. 미신적인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공포에 질려 가쁜 숨을 쉬면 새로 나타난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 애썼다. 여러분이 출발한 후에 우리는 집다락방에 갇혀있는 르보 가족들 나이든 남자, 소녀 2명의 소년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들이 물었다. 여러분이 본 소녀와 아이들은 분명히 변장한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말을 건 그 나이든 남자가 그 저주받은 영국 남자 스칼렛 핀퍼넬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조롱하며 확인시키는 듯이 먼 곳에서 갑자기 즐거운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스칼렛 핀퍼넬. 로저가 울부짖었다. 맨발에 누더기를 걸쳤다고. 그를 잡읍시다 시민들이여.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조용. 들어봐요. 남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먼 곳에서 어디 방향에서인지는
하늘만이 알겠지만 부드러운 지면을 두드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순간 그들은 격렬한 속도로 질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그 흔적을 잃어버린 사냥개들처럼 마구잡이로 목적 없이 사방으로 몸을 돌려 뛰었다. 뛰어가던 한 남자가 바닥 위에 납작 엎드려 있는 어두운 덩어리에 발을 걸려 비틀거렸다. 온갖 욕을 다하면서 그는 다시 균형을 잡았다. 잠깐, 이게 뭐지? 그는 소리쳤다. 그의 동료 중 몇 명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아무도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어두운 덩어리는 사람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였고 그것은 끈으로 뱅뱅 감겨 묶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사람이 분명한 그것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게 뭐야? 누구냐? 남자들이 물었다. 난 영국인이다. 지면에서 약한 억양이 들렸다. 당신의 이름은? 나는 쿨스터드라고 불리지. 하, 귀족이구만. 아니, 스칼렛 핀퍼넬의 적이야. 당신들처럼 말이야. 나는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기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들이 그를 도망치게 했지. 나로서는 그는 나를 죽이는 게 더 현명했을 텐데. 그들은 그를 일으켜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끈을 풀어주었고 나중에는 함께 그를 파리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길 위의 진흙 속에서 그리고 얼음 같은 빛 속에서 오래전에 어떻게 구부리는지조차 잃어버린 두 무릎은 떨리고 있었고 조급한 기도자는 욕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입술로 뭔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배신자 스칼렛 핀퍼넬 에모스카 오르치즈응 위즈덤 커넥트 편엠